불펜 FA는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지션 특성상 팀 전력을 확 바꾸기는 힘들다. 불펜으로 FA가 되려면 이미 혹사당했을 거다. 불펜은 내부에서 찾기 가장 쉬운 자원이다 등등 다양한 근거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은 실패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역대 불펜 투수 FA 이적 사례를 통해 어떤 선수들이 성공했고 또 실패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KBO의 FA 제도가 생긴 초창기에는 타 구단으로의 이적 자체가 많지 않았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23명의 투수 FA가 잔류를 택하는 와중 이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건 딱 5명. 그 중에서도 불펜은 나란히 2004년에 이적한 기아 조규재와 LG 진필중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상황도 금액도 크게 달랐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37세 시즌을 맞는 조규재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버렸고 32세였던 진필중은 KBO 역사에 남을 먹튀 FA였어요. 통진우의 투수 FA 최고의 기록을 10억 이상 넘어섰는데 3년간 성적이 이랬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끝으로 한참 잠잠했던 불펜 FA 이적은 2011 시즌 종료 후, 그러니까 2012 FA부터 와르르 쏟아집니다. 2012 FA에선 무려 4명의 핵심 불펜이 팀을 옮깁니다. LG 마무리 송신영과 롯데 필승조 임경환, SK 정대현과 이승호였습니다. 넷의 계약 규모를 합치면 84억으로 특히 정대현은 진필중의 기록을 넘어서는 불펜 투수 FA 최고액이었죠. SK와 롯데 간 FA 이동은 어찌 보면 연쇄 이적이었어요. 이만수 감독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정대현은 시즌 종료 후 FA를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도모했습니다. 그러자 SK는 롯데 임경환을 영입해 정대현이 쓰던 등번호 21번을 넘겨줬고 이틀 뒤 반대로 필승조가 부족해진 롯데가 SK에서 나온 좌완 불펜 이승호를 영입합니다. 당시 SK가 이승호의 몸 상태를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렇게 둘을 맞바꾸며 끝나는 듯 했던 불펜 구상. 그런데 볼티모어와 계약 직전까지 갔던 정대현이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하며 국내로 복귀합니다. 그 팀은 다시 롯데 자이언츠. 사실 애초에 SK 잔류 가능성은 낮았던 게 롯데에선 김성근 감독의 등번호 38번을 택했을 정도로 정대현과 구단 사이 감정의 골이 깊었던 것 같아요. 한편 송신영은 당시 악명 높았던 LG 프런트의 홀대 속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준 한화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진행된 4건의 불펜 FA, 결과도 다양한 방법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주지 문제 등이 겹치며 예년 같지 않았던 한화 송신영, 컨디션이 늦게 올라와 필승조에서 탈락한 롯데 이승우는 1년 만에 20인 보호명단에서 빠지면서 NC의 창단 특별지명을 받아 이적했어요. 3년의 계약기간을 채운 임경환은 그대로 방출. 그나마 무난하게 활약한 정대현은 받은 금액에 비해 아쉬운 데다 부상이 많다 보니 성공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여담으로 이 4명은 현재 모두 코치로 활동하고 있네요. 2013 FA에선 삼성 정현욱이 팀을 옮겼습니다. 삼성을 넘어 국대 불펜을 상징하며 국민 노예라는 별명을 얻었던 정현욱인데 계약 기간에 대한 삼성과의 의견차로 인해 시장에 나왔고 봉중근 앞에 필승조가 필요했던 LG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FA 이전 5시즌간 무려 411.1이닝 35세 시즌을 맞는 정현욱은 언제 퍼져도 이상하지 않았고 그 시한폭탄이 LG에서 터졌습니다. 1년차엔 커리어 최악의 WHIP를 기록하더니 2년차엔 팔꿈치 수술을 받았는데 종합검진 과정에서 위암까지 발견. 투병으로 몸무게가 20kg이나 빠졌다고 해요. 암을 이겨내고 마운드로 돌아온 2016년의 정현욱은 인간 승리였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고 그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밝혔으니 계약 자체만 보면 실패가 맞습니다. 2015년 FA에선 불펜 둘이 이적했습니다. 부상 회복 이후 충분한 등판 기회를 받지 못했던 삼성 왕조 불펜의 주축 권혁. 롯데에서 마무리까지 맡았지만 전성기가 지난 김사율이 새 둥지를 찾았죠. 권혁은 정말 기회를 찾아 김성근 감독이 부임한 하나와 계약했고 김사율은 2015년부터 1군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베테랑을 끌어모으던 KT로 떠났습니다. 기아 송은범도 하나로 이적하긴 했는데 이적 전과 후 모두 선발을 맡기려고 했다가 기대에 못 미쳐 불펜으로 넘어간 유형이기 때문에 불펜 FA로 분류하기엔 애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불펜으로만 봤다면 권혁보다 비싼 34억은 주지 않았겠죠. 김성근 감독을 만난 권혁은 KBO 역사에 남을 불펜 시즌을 소화하게 됩니다. 선발 등판 없이 구원 등판으로만 2년간 200이닝을 넘겼고 한때 투혼의 상징 이글스 돌풍의 중심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2016년엔 8월까지만 던진 이닝이라는 점. 부상이 없었다면 불펜으로만 126이닝 페이스였어요. 인간의 몸으로 버티기엔 심각한 혹사 속 또다시 팔꿈치 수술을 받는 등 그 불꽃은 짧았지만 충분히 성공한 불펜 FA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KT가 마무리로 기대한 김사율은 FA 계약 첫해 25.2이닝 평균 자책점 8.06 이후로도 극적인 반등은 이뤄내지 못하면서 4년간 45.1이닝 평균 자책점 5.76 계약 종료 후 방출 및 은퇴를 택하며 불펜 FA 실패 사례로 남았습니다.
2012년에 버금가는 불펜 FA 시장 2016 FA입니다. SK 팀 내 홀드, 세이브 1위인 두 투수를 비롯해 넥센의 상징적인 마무리 손승락, 상대적으로 이름값은 떨어지지만 KBO 최초 18은패로 유명했던 심수창이 이적했죠. FA가 미친듯이 쏟아져 나오던 당시 SK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했습니다. 총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 윤기련보다는 정우람의 잔류에 집중했는데 정우람이 SK의 82억 제안을 거절하고 시장에 나가 김성근 감독의 한화와 84억에 합의했습니다. 넥센이 잡기엔 체급이 너무 컸던 손승락은 롯데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윤기련도 롯데로 향했습니다. 한편 시장 평가가 가장 낮아 미계약자가 될 거란 예측까지 있었던 심수창은 롱맨을 끌어모으던 한화와 계약했죠. FA 몸값이 최고가로 향하던 시절이라 심수창을 제외한 3명의 계약 합계가 무려 182억, 심수창도 13억으로 결코 적진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우선 한화 정우람, 롯데 손승락은 성공이었습니다. 정우람은 2018년 개인 첫 구원왕에 오르며 한화의 가을 야구 진출에 기여하는 등 4년간 세이브 103개, 손승락은 롯데 선수 단일 시즌 세이브 신기록을 비롯해 4년간 94개의 세이브를 기록하며 팀의 확실한 마무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워낙 비싸서 돈값을 완전히 다 했냐는 물음엔 찬반이 갈릴 수도 있지만 이 선수들이 필요했냐는 물음엔 모두가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반면 롯데 윤기련은 완벽한 실패였죠. 홀드와 세이브 합이 30개에 달했던 2015년에도 다른 투수들이 승계주자를 막아주거나 WHIP가 1.50에 달하는 등 불안 요소가 존재했는데 롯데에선 나쁜 if가 모두 터졌고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팀에서 방출, 역대 최악의 투수 FA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지막 심수창은 조금 애매합니다. 성적만 놓고 보면 실패에 가까워 보이는데 애초에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다는 점, 불펜 56경기, 선발 10경기로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수많은 이닝을 책임져줬음을 감안하면 1인분은 했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록 FA 3년 차이자 한화의 성적이 좋아진 18년도에는 1년 내내 2군에 머물긴 했지만요. 다음은 2021 FA, 역대 투수 유일 사인앤트레이드였던 김상수입니다. 공식 기록으로는 잔류 후 트레이드지만 이적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2019년 40홀드로 리그 신기록을 세웠으나 2020년에는 11홀드로 팀에서의 비중이 급락한 데 이어 가을 야구에서도 부진했던 김상수에게 새로운 감독 선임이 더 시급했던 키움은 재계약 의사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이에 김상수가 직접 SK와 협상 테이블을 차린 후 키움에게 사인앤트레이드를 요청했죠. 키움은 2차 4라운드 지명권과 현금 3억을 받았습니다. 구단 인수와 함께 SSG 창단 멤버가 된 김상수. 그러나 김상수도 FA 실패 사례입니다. 마무리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순식간에 보직을 변경했고 2021 시즌 50경기에서 WHIP가 1.73, 2022년에는 딱 8경기 등판에 불과했어요. SSG는 보장계약 2년이 끝나자마자 연장 옵션 시행 없이 김상수를 방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에선 필승조로 맹활약하고 있네요. 이 시즌에 이적한 투수 FA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이용찬입니다. 프로 데뷔 후 무려 4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아 2020 시즌 마지막 등판이 6월이었던 이용찬은 세간의 예상과 달리 FA 신청을 했는데 이 부상 물음표 때문에 5월에야 NC와 계약했죠. 이후 NC의 마무리로 낙점받아 활약했지만 이 계약을 불펜 FA로 봐야 하는지 조금 애매합니다. 2018-19 시즌 2년을 풀타임 선발로 뛰었고 NC와 계약 조건도 선발 투수였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 이동욱 감독이 마무리를 부탁하며 보직을 더 이상 바꾸지 않는 조건으로 클로저가 된 겁니다. 우규민은 1년 선발로 뛴 후 불펜으로 옮긴 거니까 명백히 불펜 FA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계약만 선발로 하고 막상 4년째 마무리로 뛰는 이용찬은 이 영상 주제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세요. 어쨌든 이용찬의 계약 후 평가를 살펴보면 전체 27억 중 옵션이 13억에 달하는 계약 규모상 이용찬은 2년 만에 성공적인 FA로 평가받았는데 올해 부진으로 그 성적을 오히려 까먹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 FA입니다. 이 시즌엔 확실한 불펜 투수 원종현, 불펜으로 볼 수 있는 이태양이 있었습니다. 한현희는 롯데가 선발로 생각하고 영입했었죠. 2022년 원종현은 개인 첫 2점대 ERA를 비롯해 거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찍었습니다. 그러자 이정우의 마지막 시즌에 대권을 노렸던 키움이 투수진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으로 원종현을 영입합니다. 대체 선발이 가능한 불펜으로서 SSG의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에 크게 기여한 이태양은 셀러리 캡이 부족한 SSG 상황상 FA 이탈이 예고됐고 다른 팀들의 제안을 뿌리치며 친정팀 하나로 복귀했습니다. 대부분 이미 계약이 끝난 앞선 사례들과 달리 지금부터는 현재 진행형인 선수들이니 평가는 차후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이해해주시고 우선 원종현은 실패에 가깝습니다. 1년차에 극심한 부진 후 팔꿈치 수술 2번을 받으며 올해에도 복귀 가능성이 요원해요. 내년이 38세 시즌이니까 반등 여지도 높아 보이지 않는 건 사실. 원종현의 2022 시즌은 FA 로이드였네요. 한편 이태양은 성공 쪽에 가깝지만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은 완벽한 성공이었는데 올해는 이석증을 비롯한 부상이 연달아 겹치며 사실상 쉬어가는 안식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친정팀을 택한 낭만과 지난 시즌의 좋은 성적으로 한 해 쉬어가더라도 성공 쪽에 가깝긴 한데 남은 2년에 따라 평가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불펜 FA 2건, 삼성이 영입한 김재윤과 임창민입니다.
작년 최고 약점이 불펜으로 꼽힌 삼성이 FA 시장에 나온 키움의 마무리 임창민, KT의 마무리 김재윤을 모조리 쓸어 담았어요. 오승환이 급격히 꺾여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기에 마무리 자원을 풍부하게 준비해 변수에 대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변수의 변수였을까요? 오승환이 불안불안해지기 시작한 5월부터 김재윤과 임창민 모두 짜놓은 듯 흔들립니다. 오승환의 모든 세부 지표가 개인 최저치인 와중 김재윤은 이미 개인 한 시즌 최다 패전의 449 갱신, 피홈런은 타이에 도달했어요.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의 모습이 계속 나왔습니다. 또 임창민도 커리어 최악의 WHIP를 기록하고 있죠. 나란히 8월 들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은 순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삼성에겐 다행이지만 장기적인 클로저로 생각했던 58억 투수 김재윤은 앞으로 더 힘을 내줘야 합니다. 올 시즌이 끝나면 열릴 2025 FA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자원들은 불펜에 다수 포진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실패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음에도 외부 영입에 손을 뻗어야 할 팀들은 언제나 존재하죠. 조만간 2025 FA 미리 보기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야구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